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기담룸입니다. 히아민의 가오를 지음 모모 출판사에서 파는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느닷없이 물어서 미안한데 넌 어떤 SNS를 써? 라인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쓰기도 할 거고. 나는 뭘 쓰냐고? 룸을 써. 응? 말도 안 돼. 룸을 모른다고? 요즘 가장 인기 있는 SNS라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그럼 룸이 뭔지 설명해주지. 룸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교류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야. 호스트가 어떤 주제의 방을 만들어 게스트를 초대하는 형태지. 룸은 주제에 따라 다양해.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는 룸이 있는가 하면 영화를 보고 서로 감상을 주고받는 룸도 있어. 지휘자가 악기 연주자를 모아 콘서트를 여는 룸이나 뿔뿔이 흩어진 반 아이들을 불러 모아 동창회를 여는 룸도 있고 한 번이 아닌 정기적으로 열리는 룸도 있는데 그곳에서는 마치 학교처럼 다양한 강좌가 열리기도 해. 그중 내가 초대받은 곳은 기단 마니아라는 룸이야. 응? 기담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기담이란 재미있고 괴이한 이야기를 뜻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거. 특히 난 소설을 쓰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아. 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초대받은 기단 마니아에 대해 알려주도록 하지. 룸의 초대장이 도착한 건 오늘 오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방 안 코르크보드에 붙어 있었다. 초대장에는 오늘 오후 5시부터 룸이 열린다는 내용과 함께 룸에 입장할 때 입력해야 하는 패스워드 등이 적혀 있었다. 입장용 패스워드 기단 마니아 4649 주말과 공휴일, 목요일 오후를 제외한 시간에 입장할 수 있음. 누가 언제 이 초대장을 코르크보드에 붙여놓고 간 거지? 내가 기담에 관심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그야말로 수상하기 짝이 없는 초대장. 그런데도 내가 룸에 들어가고자 마음먹은 것은 요즘 들어 소설이 잘 써지지 않아서이다. 기담을 듣다 보면 소재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룸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이용해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내 방 안에는 데스크톱 컴퓨터가 2대, 태블릿 PC가 2대, 노트북이 3대, 스마트폰이 2대 있다. 그중 평소 자주 쓰는 노트북 전원을 켰다. 쓰다만 소설이 들어있는 폴더는 일부러 보지 않고 미리 받아놓은 룸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했다. 그러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문 모양의 그림. 문 겉면에는 개인정보 입력란이 있는데 여기에 이름과 나이,
룸에서 사용할 닉네임을 입력하면 된다. 하지만 나중에 등록해도 되니 일단 아무것도 적지 않고 등록 완료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손잡이 위에 네모난 창이 나타났고 입장용 패스워드 기단마니아 사육사고를 입력하자 룸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새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살풍경한 방. 방 가운데에는 크고 둥근 탁자가 있고 그 주변에는 하얀 의자가 총 10개 배치돼 있었다. 전용 고글을 쓰고 입장하면 VR 기술로 방 안을 자유롭게 볼 수 있으며 그곳에서 입장한 사람들의 모습은 아바타로 표시된다. 기단 마니아 룸에서는 아바타가 동물 인형이다. 입장할 때 따로 붙지 않은 걸 보면 게스트의 아바타를 어떤 인형으로 할지는 호스트가 정한 듯하다. 자신이 연 룸의 아바타들을 관리하는 권한이 호스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호러 영화를 이야기하는 룸에서는 그 룸의 호스트가 아바타를 좀비로 설정할 수 있다. 언젠가 세탁물 애호가들이 모인 룸에 초대받아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바타가 티셔츠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기단 마니아 룸에서 나는 어떤 동물 인형일까? 고글을 쓴 채 손을 내려다보니 발굽이 달려있다. 몸에는 마른 눈밭에 갈라진 금 같은 그물코 무늬가 있다. 뭔가 낯익은 동물 같기는 한데 이게 대체 뭘까? 주위를 둘러봐도 방에는 거울이 없어서 어떤 동물인지 확인할 수 없다. 나는 다시 방 안에 놓인 의자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북극곰 인형이 앉아 있었다. 나를 본 북극곰 인형이 말을 걸었다. 그러자 북극곰 옆에 자막이 떴다. 탐정. 룸에서 대화할 때는 보통 키보드나 마이크를 쓴다. 입력한 글자나 내뱉은 음성이 자막으로 표시되는 형식이다. 대부분 키보드보다는 마이크를 쓰는데 타자를 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빠르고 편하기 때문이다. 나도 마이크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탕정님. 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나는 탐정이라는 닉네임을 보며 물었다. 그래, 잘 부탁하네. 이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도 진짜 탐정인지는 알 수 없다. 룸에 접속할 때 닉네임을 자기 마음대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나는 따로 닉네임을 등록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상대에게 아바타와 자막만 보인다. 그러나 탐정은 신경 쓰지 않는지 내 이름을 묻지 않았다.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며 얼마 뒤 문이 열렸고 늑대 인형이 서 있었다. 저 여기가 기단 마니아룸이 맞나요? 늑대와 어울리지 않게 허약해 보이는 말투. 아바타 닉네임은 아이돌이다. 맞네, 어서 오시게나. 아이돌은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고는 룸의 입장에 탐정 오른쪽 옆에 앉았다. 다음으로 들어온 인형은 너구리.
닉네임은 인형술사다. 너구리는 문도 두드리지 않았다. 야,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도 들어갑니다. 인형술사의 말투나 분위기를 보면 자막 속 글자 크기를 키워주고 싶을 만큼 활기차다. 그는 내 왼쪽 옆자리에 앉더니 쉬지 않고 떠들었다. 의자만 잔뜩 있고 아직 절반도 안 온 건가? 되게 적적한 룸이네. 이런 상태로 시작할 수 있겠어? 정 뭐하면 내가 인형극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인형이 없구나. 하하하. 웃음소리다. 음성인식 기능이 탁월해서 웃음과 재채기 소리도 자막으로 정확히 재현된다. 방안이 자막으로 점점 채워진다. 누가 입을 열지 않으면 영원히 웃음소리 자막만 뜰 것 같다. 다음으로 입장한 아바타는 코끼리 인형. 닉네임은 선생이다. 아쉽게도 그는 말없이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는 곧장 자리에 앉았다. 그 뒤에도 닉네임이 만화가인 코알라, 히어로인 사자, 신문기자인 치타, 소년이라고 불리는 양 인형이 차례로 입장했다. 이 네 명도 모두 침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닉네임이 한량인 흑표범 인형이 자리에 앉자 비로소 모든 의자가 채워졌다. 그때 내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소년이 채팅 모드로 말을 걸어왔다. 채팅 모드로 말을 걸면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게 원하는 상대와 대화할 수 있다. 한량이 뭔가요? 일은 안 하고 빈둥빈둥하는 사람을 뜻해. 나는 소년이 왠지 내 또래인 것 같아 반말로 대답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소년이 예의 바르게 말했다. 내 닉네임이 보이질 않아서 어떤 말투로 대화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모습도 나와 왠지 닮았다. 소년이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역시 저보다 똑똑하시네요. 인정할게요. 뭐지 이 말은? 마치 나에 대해 아는 사람처럼 말하는데? 소년에게 질문을 던지려고 할 때 새로운 자막이 떴다. 뭐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인형술사다. 불만스러워하는 게 훤히 전해진다. 진정하세요.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이 냉정한 투의 자막은 선생이다. 의자 10개가 모두 채워졌습니다. 호스트를 포함해 이 룸에 들어와야 할 사람이 모두 모였다는 뜻이죠. 이제 곧 호스트가 대화의 포문을 열어줄 겁니다. 설득력이 있는 발언이다. 우리는 호스트의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입을 열 기색이 없다. 뭔가 이상하군. 탐정이 팔짱을 낀다. 호스트가 없으면 룸을 아예 열지 못하지.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한량이 손을 들었다. 난 룸이라는 SNS에 대해 잘 모르는데 호스트가 없으면 룸 자체를 못 만드는 거야? 못 만드네. 탐정이 딱 잘라 말했다. 호스트가 운영진에게 어떤 룸을 만들지, 게스트는 몇 명 초대할 건지 미리 알려줘야 룸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지. 호스트는 룸 안을 꾸미고
게스트 숫자만큼 의자를 마련한 다음 게스트들에게 패스워드가 적힌 초대장을 보내네. 즉,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할 호스트가 없는 한 룸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일세. 탐정이 막힘없이 술술 설명했다. 이번에는 아이돌이 손을 들었다. 게스트는 룸에 반드시 와야 하나요? 초대장만 받고 룸에 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자 탐정이 팔을 좌우로 흔들었다. 걷다나 앉다, 손을 든다 같은 간단한 동작은 컴퓨터가 자막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 아바타를 움직인다. 하지만 팔짱을 낀다나 어깨를 움츠린다, 조금 전 탐정이 한 것처럼 손가락을 흔든다 같은 약간 복잡한 동작은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탐정은 방금 굳이 명령어를 입력해서 손가락을 흔들어 보려고 한 것이다. 조금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탐정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럴 리는 없겠지. 초대받아도 오지 않을 사람이라면 호스트가 애초에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을 테니. 그 설명을 듣고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었다. 호스트는 게스트를 어떻게 알고 선택하는 걸까? 내가 귀담에 관심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9명의 아파트를 둘러봤다. 이 중 누군가가 내 취향을 알고 있다는 걸까? 궁금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귀담을 좋아한다는 거잖아. 그러니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가자고. 인형술사가 발언했다. 불현듯 기담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가엾습니다. 영원히 죽지 못한 채 기묘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선생이 폭인 두 손 위에 턱을 얹은 채로 말했다. 기다란 코가 탁자밖까지 나왔다. 뭐야, 벌써 기담을 시작하려고? 한량의 자막에서는 장난기가 느껴진다. 아니요, 아닙니다. 전 그저 기담을 들을 때마다 그 안에서 죽지 못한 채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이 딱해서 하는 말이에요. 기담 속 등장인물들은 정말 영원히 죽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등장인물도 죽을 수는 있어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지? 등장인물들에게는 이야기를 성립하게 하는 존재 이유가 있어요. 만약 자기 존재가 의미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 등장인물은 죽게 될 거예요. 과연 스토리를 짜는 데 도움이 되겠어. 만화가가 발언하자 다음으로 신문기자가 중얼거린다. 호스트가 누군지 몰라도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을 분위기인데? 그때 천장에 자막이 나타났다. 제군들 어서 오시게. 오늘은 룸을 열기 딱 좋은 날이군. 인형들이 일제히 서로를 바라봤다. 방금 누구야? 그 누구도 아니세.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누군가가 호스트 모드로 발언한 것만은 확실히 보이는군. 호스트는 호스트 모드와 게스트 모드를 써서 발언할 수 있다. 즉 1인 2역을 할 수 있는 셈이다. 탐정이 이어서 설명한다. 우리가 발언할 때 자막에는 우리가 등록한 이름도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누가 발언했는지 알 수 있네.
하지만 조금 전 발언의 자막에는 등록된 이름이 없더군. 이름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의 발언이라는 뜻인가? 신문기자의 말에 모두 나를 바라봤다. 아니요, 조금 전 그 발언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초대장을 받은 게스. 내가 발언하는 도중에 또다시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막이 나타났다. 내가 바로 이 룸의 호스트다. 내 이름은 머더러. 머더러, 살인자라는 뜻이다. 난 지금부터 너희들을 한 명씩 죽일 거야. 머더러의 자막에 내 발언이 조금씩 묻힌다. 누구부터 죽일지는 아직 안 정했어. 혹시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볼래? 먼저 죽여줄 테니. 우리 중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만약 실제로 대면하고 있었다면 낯빛이 창백해졌을 것이다. 하하하하하. 대뜸 웃음소리가 적힌 자막이 뜬다. 우리를 죽이겠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 현실 세계가 아니야. SNS 속 가상 공간일 뿐이라고. 우리를 어떻게 죽인다는 거야? 이런. 머더러의 자막에서 못 말리는 녀석이군 이라는 뉘앙스가 풍긴다. 증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는 건가? 아쉽군. 심차숙고해서 천천히 죽여주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깜짝 놀라 숨을 집어삼켰다. 머더러는 지금 대체 뭘 하려는 걸까? 그 순간 내 오른쪽 옆에 앉아있던 양인형이 사라졌다. 소년이다. 소년이 사라져버렸다. 그러고 나서 뜬 머더러의 자막. 이제 알겠나? 방금 한 사람을 죽였어. 훗, 그런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그 아이는 그저 로그아웃해서 룸을 나갔을 뿐이야. 그걸 두고 호들갑스럽게 죽였느니 어쩌느니 하는 건. 아니, 머더러의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 인형술사의 반론에 신문기자가 끼어들었다. 룸을 취재한 적이 있어서 알아. 룸에서 로그아웃하면 해당 아바타가 직접 방문 의뢰하고 나가게 돼 있어. 조금 전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는 없다는 말이야. 추측해 볼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면 기계가 고장났다거나 아니면 유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거나. 호스트는 아바타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지 않아요? 머더러가 소년의 데이터를 삭제해버린 게 아닐까요? 아이돌의 질문에 신문기자가 고개를 가로젓는다. 호스트에게 그런 권한까지는 없어. 전말은 마치 정말 못 말리겠군 이라는 뜻으로 들린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너희가 룸에 들어온 시점에 너희의 아바타를 동일화시켜놨어. 아바타가 사라진다는 건 너희 목숨도 사라진다는 뜻이지. 이러면 좀 이해하겠나?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할 리 없다. 못 믿겠다는 건가? 어쩔 수 없군. 그럼 증거를 더 보여주지. 이 안에서 고통을 가장 잘 견딜 만한 사람은 아무래도 탐정 같은데. 미안하지만 조금만 참아주겠어? 그 순간 보급곰 인형의 팔이 느닷없이 확 꺾이는 동시에 뚝 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윽. 탐정의 자막이 뜨고 이건 고통을 참는 탐정의 비명?
팔이 부러졌는데도 요란하게 울부짖지 않는다니 대단하군.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어. 팔을 부러뜨렸다고? 이제 너희와 아바타가 동일화됐다는 걸 이해하겠나? 아바타를 살짝 건드는 수준으로는 너희가 통증을 느끼게 하지 못하지만 골절 수준이라면 통증을 느낄 거라고.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다. 너희가 믿을 만한 증거를 좀 더 보여줄까? 제군들, 지금 실제 자기 몸을 한 번씩 확인해보지 그래? 머더레의 지시에 따라 나는 고글을 벗었다. 내가 방금 너희의 손등에 X자를 새겼거든. 아, 두 손의 손등을 확인했다. 괜찮아 보인다.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다. 표식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손등을 문질러 보든지. 그의 말에 따라 손바닥으로 손등을 문질러 봤다. 오른쪽 손등.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왼쪽 손등에 붉게 긁힌 자극이 나타났다. X. 말문이 막혔다. 이것은 룸이 아니다. 현실 세계다. 방 안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내 손에 X자가 있다. 머더러는 대체 이걸 어떻게 새긴 걸까? 고글을 다시 쓰고 룸 안에 있는 모두를 바라봤다. 그들의 몸짓을 보니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손등에 X자가 그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때 머더러의 자막이 나타났다. 아직도 못 믿기는 사람은 손 들어볼래? 가슴에 칼을 꽂아둘 테니. 우리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지금 이 룸은 머더러가 지배하고 있다. 누구도 그를 거역할 수 없다. 도망치고 싶어? 로그아웃 하고 싶지?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게 좋아. 내 허락 없이 그런 짓을 하는 순간 그 즉시 죽음을 선사할 테니. 용서 못해. 히어로가 처음으로 대화에 참여했다. 니놈 같은 악당은 반드시 이 몸께서 쓰러뜨려주마. 히어로다운 발언이지만 왠지 말만 앞서는 느낌이라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 그럼 너부터 죽여줄까? 그래도 되겠어? 우리는 히어로의 대답을 기다렸다. 경찰에 신고하자. 마나가가 제안했다. 그러나 곧 다시 머더러의 자막이 떴다. 그런 짓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너희가 그래봐야 로그아웃한 이후 인형 데이터는 내 손아귀에 남아있으니. 그리고 너희가 로그아웃을 해도 동일화는 풀리지 않지. 너희 중 한 명이라도 경찰을 찾아가는 순간 난 모든 인형을 불길 속에 던져버릴 거야. 그 말에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싸늘한 공기가 우리 사이를 파고드는 것만 같다. 지금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야 좀 이해하는 것 같군. 자, 그럼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해주지. 나는 마치 합격자 발표 게시판을 보는 것 같은 심정으로 머더러의 자막을 바라봤다. 지금부터 너희는 한 사람씩 돌아가며 귀담을 들려줘야 해. 순서는 내가 정할 거고 귀담이 재미있으며 목숨만은 살려줄게. 하지만 재미없으면 그 즉시 죽일 거야. 이상 질문 있나?
재미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정하죠? 당연히 나지. 뭐야 그게 지금 장난해? 재미있어도 재미없다고 하고 죽일 거잖아. 내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너희 자유지만 난 장난 따위 안 쳐. 난 지금 아주 진지하다고. 불만이 있으면 지금 바로 죽여줄 수도 있지만 그보다 재미있는 기담을 들려주는 쪽을 난 추천하겠어. 상황을 분석해본다. 머더러의 말이 옳다. 기담을 들려주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 내가 일부러 재미없다고 할 거라고 의심하는 상황은 유감이야. 그러니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더 붙여줄게. 그 말에 우리는 일말의 희망을 품었다. 목숨을 건지고 싶다면 내 정체를 추리해보도록. 물론 그냥 막 던지는 건 금물이야. 제대로 된 근거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추리할 수 있는 기회는 한 사람당 한 번뿐. 틀리면 그 즉시 죽일 거야. 안 그러면 마칠 때까지 끝없이 시도할 테니. 머더러의 정체. 그것을 밝히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회는 한 번뿐.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 이제 다 이해한 것 같으니 첫 번째로 기담을 들려줄 사람을 지목하지. 만화가 바로 당신이야. 직업 특성상 재미있는 기담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거든. 왜 하필 나야? 머더러는 만화가의 발언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모레가 목요일인가? 그럼 다음 모임은 금요일로 하지. 오후 5시. 다들 시간을 잘 지켜줬으면 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럴 정신이 아닐 것이다. 아,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그날 오지 않는 사람은 순서와 상관없이 죽일 거야. 그렇게 머더러의 발언은 끝났다. 누구죠? 선생이 모두를 둘러본다. 머더러는 지금 이 안에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누가 머더러죠? 당연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모두 눈을 감고 책상에 엎드려. 그리고 머더러는 손을 드는 거야. 솔직히 털어놓으면 혼내지 않을게. 선생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다. 이 안에 머더러가 있다고 어떻게 단언하지? 11번째로 룸에 들어온 녀석이 아바타를 보이지 않게 설정하고 머더러를 자처할 수도 있잖아. 한량의 발언을 듣고 신문기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0명까지야. 그건 미리 놓여있는 의자수로 알 수 있어. 룸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 인원수는 정해져 있다. 의자수가 10개라면 11번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다. 아이돌이 신문기자에게 물었다. 그럼 같은 아바타를 2명이 쓸 수는 없나요? 그럴 수는 없어. 한 명이 아바타 2개를 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아바타는 10개까지야. 어떤 가능성을 따져도 11번째 참가자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일까? 신문기자의 설명을 듣고 모두 입을 다물었다. 나는 주변에 있는 아바타들을 확인했다. 이 안에 머더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자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인형술사가 탐정에게 물었다. 당신은 머더러가 누군지 밝힐 수 있지 않아?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네. 추리하기에 단서가 너무 적으니. 쓸모없는 탐정이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될 말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는 인형술사. 머더러의 정체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리해야지. 다 함께 힘을 합치며 뭔가 묘안이 나올지도 몰라. 한량의 발언에 신문기자가 곧장 반박한다. 그러기는 어려울걸, 한량 양반. 지금 이 안에는 머더러가 있어. 어떤 묘안을 떠올린다고 해도 들통날 수밖에 없다고. 채팅 모드를 쓰면 괜찮지 않을까? 한량이 끈질기게 설득한다. 그럼 당신이 먼저 한번 해볼래? 채팅 모드로 지정한 상대가 머더러라면 당신은 그 즉시 끝이야. 하지만 한량의 발언은 또다시 보정당했다. 잠깐만. 마나가가 벌떡 일어났다. 지금 모두 다음이 자기 차례가 아니라서 실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조금 더 진지하게 발언해줘.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말하고 싶어도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때 단 한 명 발언하는 사람, 히어로의 자막이 떴다. 포기하지 마.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지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가 그의 말을 무시한다. 그 말이 화장실 휴지보다 얄팍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네. 탐정이 의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마나가에게 앉으란 신호를 보냈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머더러는 아바타 인형과 우리를 동일화했네. 그리고 아바타를 관리하는 능력도 지녔지. 다시 말해 우리는 머더러의 지시대로 금요일 오후 5시에 모일 수밖에 없어. 난 어떻게 해야 하는데? 마나가의 말에서 숨가쁜 긴장감이 느껴진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안다. 그러나 나는 일단 다음 차례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지금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네. 탐정은 마나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머더러가 재미있다고 할 만한 기담을 준비해오는 거야. 그 방법뿐이지. 준비하지 못한다면? 마나가의 물음에 탐정은 답하지 않는다. 그를 대신해서 대답하는 사람도 없다. 몰라서 발언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입을 열고 싶지 않으니 침묵하는 것이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룸에서 로그아웃한 상태였다. 고글하니 칠흑같이 캄캄하다. 고글을 벗고 벽에 결린 시계를 확인하자 시간이 잘못 흘러 있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1시간쯤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몇 시간이 지나 있었다. 목이 타는 듯이 말랐다. 언제 다 마셨는지 생수병이 텅텅 비어있다. 어깨가 무겁다. 눈꺼풀 안쪽이 뻑뻑하고 목은 녹초가 되었다. 한숨을 크게 내쉬고 몸을 일으켰다.
눈앞에 놓인 노트북 모니터 화면에 닫힌 문이 보였다. 이 문이 다시 열리는 시각은 금요일 오후 5시. 만약 그때 들어가지 않는다면 나는 머더러에게 살해될 것이다. 귀담을 들려줄 사람은 만화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가 살아남을지는 머더러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나 역시 문을 다시 여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 현실 세계로 돌아간 나는 목숨을 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아무리 머더러라고 해도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이다.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머더러가 지금 있는 곳을 밝혀내 붙잡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단서가 너무 적다. 룸에서 나눈 대화를 곱씹어봤지만 머더러가 지금 있는 곳을 알아낼 만한 힌트는 없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 머더러는 누구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모든 인형을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고 했다. 이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머더러는 알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머더러는 그 즉시 우리 모두를 죽일지 모른다. 그러지 않아도 단서가 부족한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셈. 남은 방법은 오직 추리로 머더러의 정체를 밝히는 것뿐이다. 자포자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문제지만 목숨이 걸려있으니 할 수밖에 없다. 나는 룸 안에서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짚었다. 게스트 중에 누가 머더러일까? 참가자들의 대화 속에 혹시 힌트는 없었나? 혹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사람은 없었나? 침대에 드러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넓혀갔다. 만화가, 히어로, 인형술사, 신문기자, 한량, 선생, 아이돌, 탐정. 이 8명 중에 머더러가 있다. 그때 불현듯 머리를 스친 생각에 침대 위에서 몸을 벌떡 일으켰다. 소년. 맨 처음 살해됐다는 이유로 우리는 소년을 머더러 후보에서 제외했었다. 만약 머더러가 소년이고 그 자신이 살해된 것처럼 연출했다면? 아무도 소년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소년과는 대화를 몇 마디 나눴는데 그때 그는 마치 나를 아는 것처럼 말했다. 아니, 그라고 하지만 남자가 아닐 수도 있다. 아니야, 거기까지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다. 나는 채팅 당시 분위기를 떠올리며 소년이 남성이고 나와 비슷한 또래라고 믿었다. 자, 그럼 이제 소년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느냐가 문제인데? 순간 좋은 수가 떠올랐다. 소년이 정말로 죽었다면 반드시 뉴스에 나왔을 것이다.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면 소년은 죽지 않은 것이다. 즉, 소년이 머더러라는 뜻이 된다. 나는 여러 개의 통신기계 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컴퓨터를 골라 전원을 어라?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 전원 버튼을 여러 번 눌러도 반응이 없다.
아무래도 고장난 듯하다. 언제 고장났는지 신경 쓰였지만 지금은 그보다 뉴스를 검색하는 게 먼저다. 나는 평소 자주 쓰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신문기사 목록에서 룸이 만들어진 날짜를 지정해 소년이 사망한 뉴스를 찾았다. 그러자 한 건이 나왔다. 스마트폰을 보며 거리를 걷던 소년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실려간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내용의 기사. 가슴이 콩쾅거렸다. 스마트폰을 보며 걸었다니. 이 소년은 스마트폰으로 룸에 접속한 걸까? 그리고 머더러는 교통사고를 연출해서 소년을 죽인 걸까? 나는 머더러의 능력을 깨닫고 섬뜩해졌다. 교통사고로 연출해 누군가를 죽인다. 그런 엄청난 짓을 할 수도 있다니. 노트북을 끄고 다시 생각에 잠겼다. 아바타와 우리를 동일화하고 현실 세계에서 마법처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머더러. 이런 머더러를 쓰러뜨릴 방법이 과연 있긴 할까? 답은 바로 나왔다. 불가능하다. 나는 절망하며 눈을 감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금요일이 찾아왔다. 결국 머더러에 가는 단서를 하나도 얻지 못한 채 룸에 들어가야 했다.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학교에 가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하다. 만화가의 기담이 재미없을 경우 그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을 지켜봐야 한다. 가슴속에 납덩이가 들어찬 것 같은 마음으로 룸의 입장에 의자에 앉았다. 그곳에 있는 건 탐정뿐이었다. 탐정은 말없이 나를 향해 손을 들어올렸다. 도저히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어서 나도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만 했다. 다음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이돌, 그 후 인형술사, 선생이 차례로 들어왔고 소년을 제외한 모두가 룸 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는 만화가가 어떤 말을 꺼낼지 기다렸다. 그러나 만화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인형술사였다. 용기도 도망치지 않았군. 당신이라면 도망치겠어? 나라면 어떨까? 나도 만화가처럼 룸에 왔을 것이다. 도망쳐봐야 소용없을 테니. 그럴 바에야 룸에 와서 귀담을 들려주는 게 낫다. 머더러가 재미있다고 하면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누군가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기분 탓일 것이다. 아바타는 한숨 같은 걸 쉴 수 없다. 제군들 어서 오시게. 느닷없이 머더러의 자막이 나타났다. 한 명도 도망치지 않고 모두 모여줘서 대단히 기쁘군. 다들 기담을 좋아하는 모양이야. 웃을 분위기가 아니다. 자, 만화가 당신에게 기대가 아주 커. 모두가 실망하지 않을 기담을 부탁해. 그 말에 만화가가 혀를 차는 듯 했다. 아니, 이것도 기분 탓이겠지. 인형은 혀를 찰 수 없으니까.
이건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 사실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체험담이야. 잠시 후 우리가 둘러앉은 탁자 가운데 원통형 모니터가 떠올랐다. 그 표면에 표시되는 글자. 이것이 바로 마나가의 기담. 나는 집중해서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